우제 동양학 경영학술연구소 이명용입니다. 오늘은 한 학기에 배우는 생산운영관리 에센스 4주차 경영전략과 생산운영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이제 전략이다 이런 말도 듣고 방침이다 이런 말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서 고객이 만족하는 프로덕트 앤 서비스를 만들어서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몇 주차 동안 진행되면서 얘기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기업의 경영을 잘해서 좋은 프로덕트 앤 서비스를 생산해서 또는 운영해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과정에서 그 경영의 전략이라든가 그 경영의 전략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기능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 운영 전략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략적 이제 경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재벌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은 그러한 그 그룹 차원에서의 그러한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룹 밑에 자회사가 있고, 그 회사 각각마다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대상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 대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프로덕트 앤 서비스에서 프로덕트 할 경우에 그 생산 시스템에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경영 전략과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갖는 그러한 전략들이 여러 분야의 전략들이 통합이 돼서 하나의 목적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경영 전략이 되겠습니다. 경영 전략은 맨 이제 최고 상단부 피라미드로 본다면은 기업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corporate strategy. 그 밑에 하부에는 이제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사업부 전략, 비즈니스 스트래티지. 그 밑에 그 사업마다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죠. 생산도 있고, 자재도 있고, 인사도 있고, 재무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의 그러한 전략을 갖는 것을 바로 기능 전략, functional strategy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기업 그룹 차원에서의 큰 기업 전략이 있는가 하면 하나의 자회사 형태의 회사의 사업부 전략이 있고, 그 사업부 전략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기능 전략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적 경영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능 전략이 목표를 향해서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만이 사업부 전략으로 모아지고, 이 사업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기업 전략이 이제 그룹이다 보니까 경영의 다각화라든가 여러 다른 이질적인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목표는 그러한 사업이나 그러한 자회사들이 서로 목표를 맞추어서 큰 그룹의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전략인데, 이 기능 전략에서 사업부 전략, 기업 전략으로 포커싱을 맞춰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이렇게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말콤 볼드리치 그런 평가 어워드의 그 평가 기준을 보면은 이제 얼라이언먼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조정, 피트라는 말도 쓰고 포커스라는 말도 쓰는데, 어쨌든 크기와 방향성이 있는 그러한 벡터와 같이 크기는 다 다를 수 있지만 방향성은 한쪽으로 모아져야만이 그것이 효율적이고 상당히 좋은 경영 성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맞춰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얼라이언먼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에는 이러한 전개 과정으로 되는데, 이러한 전략적 경영 과정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략적 경영 과정의 개선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계속 수정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그림으로 보면 좋겠지만 이제 칠판이 좀 작아서 이렇게 좀 표시를 했는데, 이러한 기업의 어떠한 모습이 보려면은 기업에는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임무가 주어지고, 그 미션에서 전개가 돼서 objective 목표가 되겠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려면은 대외적으로 모든 걸 표출할 수 있는 strategy 전략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략을 내부적으로 생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규합하려면 폴리시라고 하는 방침이 정해져야 내부적인 모든 자원과 자원을 결집을 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그러한 목적물에 이룰 수 있는 그런 팔레스가 되겠고, 이 팔레스 방침이 정해지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자원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버짓, 예산이 있어야 되겠고, 그러한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행하고 이행하는 그런 프로시디어, 절차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뭐 프로덕트 앤 서비스지만 어쨌든 결과요 성과가 돼서 리절트 또는 뭐 퍼포먼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런 결과며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전략적 경영 과정에서 개선 피드백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여 있는 PDCA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품질 개선, 지속적인 개선, 물론 그냥 원형으로만 뺑뺑 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 목표를 향해서 향상이 되면서 가는 스파이럴 그런 임프루먼트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을 PDCA 과정에서 가는데 플랜, 도, 체크, 액트라고 하는 것이 순환되면서 스파이럴하게 개선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피드백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미션, objective, strategy, policy, 이것을 우리가 플랜 과정에 있고, 액션 플랜, budget, procedure, 이것은 우리가 do, 실행하는 과정이 있으며, 이 리절트나 퍼포먼스는 우리가 체크하고 다시 수정될 건 수정하고 목표를 올릴 거는 올려서 다시 미션에 피드백 시켜주는 것을 바로 이런 피드백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과거 실무나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우리가 PDCA라는 말은 잘 알고 있는데 플랜, do는 잘합니다. 플랜은 아주 거창합니다. 그 다음에 do는 그냥 해봅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냥 단타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냥 PD 정도로 이렇게 결과는 좋으면 좋고 아니면 아닌 그러한 그 답습 형태로 많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P는 한 7, 80%, 뭐 do는 한 20, 30%, 그 다음에 CA는 거의 없는, 물론 여기도 분야도 그렇습니다. 미션, objective, strategy, policy는 P고, 액션 플랜, 버짓, 프로시디어는 do인데 딱 알마 하나 있으니까 이건 작은 거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한 25%, 그다음에 do라고 하는 것은 한 30%, 그다음에 이제 체크 액트는 합해서 한 4, 50% 이렇게 해서 뭔가 수정되거나 어떠한 목표가 개선이 되면 다시 항상 피드백이 돼서 좀 더 나은, 좀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목표 설정에서 기업의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방향이 바로 전략적 경영 과정의 개선 피드백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뭐 미션이나 오브젝티브, 전략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기업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또 분석을 해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스와트 분석이라든가 TQM이라든가 ERRC라고 하는 것, 또는 식스 시그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고전적인 의미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우리가 스트렝스, 강점, 위크니스, 약점, 오퍼튜니티, 기회, 스트리트, 위협, 그런 요인을 분석을 해서 그런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의 변화를 예측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하고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우리 시스템을 운영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뭐 TQM, Total Quality Management도 있고, 여기 ERRC라고 하는 것은 이제 블루오션 전략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의 기법이긴 한데, 이것도 기업에서 반드시 Eliminate, 제거해야 될 거, Reduce, 줄여야 될 거, Raise, 증가시킬 거, Create, 창출시켜야 될 것이 무슨 요소가 있느냐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러한 기업에 맞게끔 방향을 설정하게 하고 우리가 경쟁 우위 핵심을 어디로 갈 것이냐를 정해주는 이러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또 시그시그마도 드맥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런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경영학과의 한 과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러한 세분화가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생산 운영 관리 부분에 그냥 포함이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경영전략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전략도
경영 전략이라는 한 과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뭐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사관리, 조직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관리 이러한 것을 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론 포커스는 마케팅, 고객 쪽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 그러한 경영 전략이 되고 우리의 핵심 우위를 어디에 둘 것이고 어디에 포지셔닝을 하고 어디를 타겟팅을 하고 어떻게 경영을 잘 해야만이 우리가 기업의 경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경영 전략인데 그러한 전략 중에서도 자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금방 이게 말씀드린 대로 기능 전략에서 자재, 회계, 재무, 인사, 조직, 생산, 마케팅 그러한 기능 전략들도 다 하나로 얼라이언먼트가 돼서 그러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생산운영관리 에센스 책의 네 번째 강의로서 키포인트를 기능 전략 중에서 생산운영 전략에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외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뭐 각종 규제가 되겠습니다. 뭐 기술 규제도 되고 어떤 국가 간의 뭐 규제도 되고 이러한 외부 환경, 뭐 기술 동향은 어떤 건가? 그다음에 산업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우리하고의 어떤 경쟁 기업은 어떤가라고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우리가 뭐 레드 오션과 블루 오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경쟁 기업의 상황들과 이런 모든 것도 다 일반적으로 이제 레드 오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좀 찾아봐야 되겠고 물론 블루 오션 전략이 우수하지요. 그러한 경쟁도 격도 없고 고객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뭐 ERRC라고 하는 그런 공법의 블루 오션에서 이제 기획하고 만들어져서 그러한 저자가 발표한 것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외부 환경은 이러한 것이 내부 환경으로는 우리가 결국은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자원과 모든 것이 뭘까? 여기는 뭐 제품과 서비스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고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내부 환경이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공정과 프로세스 물론 말은 뭐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공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일정 이런 얘기도 말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만들어지는 그러한 일반적인 과정을 공정과 프로세스를 그럼 어디에 둘 것이냐 그 다음에 인적 자원 이런 것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생산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모자라면 모집하고 과잉 인력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인적 전략 그 다음에 자격과 어떠한 그 경험 이러한 유자격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여기 또 뭐 당연히 들어가겠죠. 뭐 교육도 들어가고 훈련도 들어가고 우리가 뭐 교육 훈련 이렇게 말은 하지만 교육하고 훈련하고는 조금 더 개념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바로 내부 환경의 변화 예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관리와 이제 경쟁 우위 요소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산 시스템에서 물건을 만들어낼 때에 우리 생산 시스템의 그러한 목표, 그다음에 경쟁 우위 요소는 계속 첫 시간서부터 말씀드린 게 QCDF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QCDF는 퀄리티, C는 코스트, 딜리버리, 플렉서빌리티 이 네 가지가 생산 관리 시스템의 목표요, 생산 관리의 목표다. 그다음에 경쟁 우위 요소가 바로 QCDF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QCDF를 추진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쭉 생산 관리에 대한 과목이 설명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QCDF가 경쟁 우위 요소인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네 가지를 알고 있으면 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를 가는 것이 중요한데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그 경영 전략의 이제 학자, 마케팅 분야의 학자신데 이분이 이제 그러한 세 가지를 주장을 하셨죠. 그래서 원가 우위적 스트래티지, 차별화 스트래티지, 집중화 스트래티지인데 원가 우위라고 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 3S, 포드 시스템에서 나왔던 3S입니다.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고정비를 낮춰가지고 원가를 낮추는 그러한 전략, 원가 우위 스트래티지. 그다음에 제품, 기술, 서비스, 브랜드, 이미지 이런 등등을 해서 쓰는 차별화 전략. 그다음에 특정 집단, 특정 제품, 특정 지역, 한정화된 지역 이러한 것을 해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그러한 집중화 전략. 이러한 것을 경쟁 우위 요소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여기에 있는 원가 우위 요소는 뭐 당연히 여기 있는 우리 QCDF의 C하고의 같은 의미가 되겠고 이러한
전체적인 커다란 경영 전략의 기업의 경영 전략에는 이러한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기업의 목표를 달성합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생산관리의 경쟁 우위 요소는 QCDF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은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운영 전략인데 우리가 이제 생산 운영 전략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 있는 기능 전략하고 그런 의미인데 이 기능 전략은 과거의 전통적인 제조 방식에는 당연히 생산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규모의 경제, 즉 3S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를 낮춤으로 인해서 원가를 낮추는 그러한 것인데 시간이 가고 현대화로 되면서 고객들의 요구 수준이 다양해지고 우리가 또 양도 작아짐으로 인해서 공정의 변화가 많이 생겨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다 보니까 범위 경제로 가게 되었고 범위 경제를 통해서 다양한 고객의 주문과 또 다양한 요구사항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규모가 아니라 범위 경제 시대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 우위 원래 요소는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인데 우리가 이 운영 전략에서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개념 수립, 의사결정, 생산 전략의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이러한 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어떻게 생산 운영 전략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개념은 50년대는 뭐 당연히 원가 우위 전략이 되겠고 60년대는 자본집약 대규모로 운영을 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 70년대는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저원가, 여기도 원가입니다. 원가가 낮은 원가인데 당연히 표라고 하는 것이 보증이 돼야 되겠죠. 품질이 확보가 되지 않는 원가 저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된 QC는 이렇게 해놓고 트레이드 오프 관계입니다. 이렇게 놓은 것은 원가와 품질은 트레이드 오프 상충 관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그 제품을 생산해내야만이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의 원가, 즉 가격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는 결국은 고객들이 다양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유연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그 경쟁 우위가 되는 그러한 개념적인 그런 진행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더 복잡하고 더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렸듯이 기본과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고도의 고방법의 복잡한 그런 걸 추구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본을 탄탄히 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을 자꾸 쌓아나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의 캐퍼,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술 수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남는 그러한 경쟁 우위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여기도 PDCA랑 같은 얘기인데 우선 대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프로덕트를 만들 것이냐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물론 과거에는 서비스는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유형의 어떤 프로덕트보다는 무형의 서비스도 많이 나오는 뭐 뒷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코웨이에서 그러한 렌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프로덕트는 뭐로 할 것이냐 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이 프로덕트와 서비스 즉 서비스를 생략한다 그러면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어떤 거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수단과 방법을 택한 그러한 생산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그런 효과적인 관리라든가 그 시스템을 설계 운영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그래야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기업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고 QCDF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끝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생산 성과 결과물이 나왔을 때에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무엇로 측정할 것이냐 평가 기준 및 표준을 설정해서 우리가 목표로 한 그러한 성과가 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초과 달성이 됐는지 그래서 다시 피드백을 시켜서 어떠한 제품의 개선이라든가 어떤 원가의 어떤 관리 잘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경영 전략의 특히 생산 운영 전략의 수립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피드백이라는 개념이 들어서 PDCA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을 향한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PDCA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냥 PDCA가 맨날 PDCA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PDCA에서 정상적으로 올라가면 SDCA가 되는 겁니다. 이건 1회전을 해서 수평으로 갈 때는 SDCA가 되지만 개선점이 들어가고 뭔가 향상할 어떤 요소가 들어가서 목표를 높이 설정한다든가 제품을 개선해서 좋은 제품을 만든다거나 원가를 낮춰서 만들어진다거나 했을 때는 다시 P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DCA가 제대로 잘 되면 SDCA로 갔다가 거기에서 피드백하면서 좋은 향상 요소나 개선 요소가 있다면 PDCA, 새로운 P가 되면서 또 그대로 DCA가 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PDCA가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DCA라는 것도 원래 있는 건데 S라는 것보다는 PDCA로 시작이 되다 보니 PDCA로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이러한 수립 과정도 PDCA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산 운영 전략의 또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생산 구조하고 생산 하부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덕트 즉 제품을 생산할 때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설비 능력, 그 다음에 생산 시설,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공정 기술 등을 우리가 생산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생산 지금 쉽게 말하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생산을 할 때 필요한 것이고 생산 하부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부수하는 보조하는 지원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생산 하부는 인적 관리, 품질 관리, 생산 기획 및 자재 관리, 다음에 작업 시스템 등 이런 것을 우리가 생산 하부 구조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캐펀을 어떻게 할 것이고 시설은 어떻게 갖출 것이고 공정기술은 어떤 공정기술로 우리가 제품을 생산할 것이냐. 다양화라고 하면은 공정을 어떻게 빨리 수정하고 변환하고 조정해서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물론 새로운 거는 못하지만 조금만 변형해서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공정 변환 기술 이런 것도 다 생산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 관리, 즉 뭐 교육을 시킨다거나 어떤 유자격을 갖춘다든가 다음에 품질 관리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만들었는데 하자가 있는 물건이라든가 불량이 있는 물건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안 만드니만 못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라든가 다음에 자재 관리, 자재도 적정한 가격, 저렴한 가격에 좋은 자재를 사온다면 좋겠죠. 그것도 자재 관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관 유지할 때 또는 자재 관리도 우리가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타이밍에 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이 다 바로 생산 하부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운영 관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프로덕트 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생산 시스템이 되겠고 그 생산 시스템에서도 직접적인 그러한 생산 구조가 있고 그것을 지원해주는 생산 하부 구조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관점이 되겠고 그것이 바로 경쟁 우위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시스템의 이제 포지션이라고 하는 얘기하는데 생산 시스템의 그 목표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공정 중심 전략이냐 제품 중심 전략이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중간 전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 중심 전략과 중간 전략과 제품 중심 전략이 있는데 공정 중심 전략은 원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 나오는 수명이 짧고 맞춤형 형태는 공정 중심의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제품이 아니고 공정 중심이 됩니다. 여기에 생산 구조에 어떻게 됐습니까? 공정이 있듯이 공정 기술이 있는 것처럼 공정 중심의 전략을 가야만이 경쟁 우위 요소가 되는 것이고 제품 중심 전략은 낮은 간접비, 여기 낮은 간접비라는 것은 생산 하부 구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물류 비용, flexibility, delivery, fast delivery 됐습니다. 빠른 납기. 이것은 왜냐하면 납기가 늦어지면은 그것도 고객의 불만이 요소가 되고 경쟁 요소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딜리버리도 여기처럼 QCDF 중에서 하나의 경쟁 우위 요소가 되는데 제품 중심 전략에서는 fast delivery도 바로 타겟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주문 생산 전략도 있고 예측 생산 전략도 있습니다. 주문 생산 전략은 당연히 맞춤형이 되겠죠. 다음에 예측 생산은 제품 중심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물론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세분화 구분을 시켰지만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좀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생산하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운영 전략에는 이런 개념과 어떤 수립하는 방법과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데서 생산 구조냐, 생산 하부 구조냐, 거기에 필요한 어떤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생산 시스템의 포지셔닝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정 중심으로 갈 거냐, 제품 중심으로 갈 것이냐, 주문 예측 생산으로 주문으로 갈 거냐, 예측 생산으로 갈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생산 시스템의 포지션이 결정이 된다. 그런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영 전략과 생산 운영 전략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능 전략이 사업 전략이 되고 사업 전략이 바로 기업 전략으로 연결돼서 기업이라면 기업의 전체 목표인 좋은 프로덕트 앤 서비스로서 기업의 수익을 내서 발전하는 그러한 과정을 바로 이런 전략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를 들은 건데 생산 운영 경쟁 우위를 이제 볼 때 이렇게도 이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차별화해서 경쟁 우위를 가진 부분이 인도의 마인드라 이제 소트랙트인데 이거는 이제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에는 이제 땅이 넓고 그러니까 큰 트랙터만 만들고 납기도 늦어지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 마인드라고 하는 이러한 트럭터 만드는 회사에서 작고 딜리버리를 빠르게 해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작은 공장을 운영한다거나 이러한 미국의 고객들의 요구에 맞춘 그러한 것이 바로 마인드라 트랙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틈새를 노리고 빠른 딜리버리를 통해서 나름대로 블루 오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장을 개척한 그러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어떤 자기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러한 기업이 되겠고 우리가 혼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오토바이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혼다도 자기 나름대로의 핵심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경비행기 5명 정도를 탈 수 있는 경비행기를 새로운 제품으로 개발해서 출시한 그러한 혼다가 되고 우리 한국의 이제 옹진코웨이라고 하는 이 회사도 그냥 정수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렌탈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새로운 가치를 도입해서 고객들이 그러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렌탈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유지 관리함으로써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렌탈 서비스에 대한 그러한 가치를 창출해서 성공을 한 그런 옹진 코웨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화장품 회사하고도 뭐 연결이 돼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경쟁 우위 요소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그러한 성공 사례로서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고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가지고 이제 우위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우스 웨스트 항공회사라고 하는 것은 저가 항공으로서 아주 많은 돈을 번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 그것이 성공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미국의 회사는 상당히 원래 큽니다. 그래서 대륙과 대륙, 국가와 국가 이러한 큰 도시와 큰 도시를 운영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항공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많은 회사에서 항공사들이 있는데 그 항공사들이 작은 소도시에도 소도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비용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 저가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에서는 그러한 경쟁 우위를 노리고 움직일 때 로컬에서 움직일 때 간편하게 움직이면서도 많은 것을 제공하지 않은 즉 간접 비용을 확 줄여서 많은 비용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서비스를 줄이면서 최대한 편리성을 제공하고 저렴한 항공비로 인해서 성공한 그러한 것이 바로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인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스파이 글래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작은 기업이 그런 운영체제 윈도우 95 이러한 것을 먼저 개발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을 잘 벤치마킹 해가지고 자기네 나름대로 탑재를 해서 조금 더 그런 핵심 역량을 개선해가지고 성공한 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되겠고 여러분도 잘 아는 도요타라고 하는 회사는 QCD라고 하는 것을 핵심 역량을 갖춰서 꾸준하게 발전, 혁신, 개발 다음에 좋은 제품을 만든 그러한 회사가 바로 이러한 도요타인데 도요타는 것을 핵심 역량으로 키워서 지금까지 와오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좀 오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물론 부작용도 많습니다만은 그 쉽게 말하면 도요타에서는 하도 품질 이런 거를 잘하고 원가를 하기 때문에 마른 수건도 또 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그 야박한 그런 그 단점까지도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QCD라고 하는 그런 핵심 역량을 가지고 나름대로 세계적인 인류 자동차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이 바로 자기 핵심 역량을 개선해서 경쟁 우위를 만들어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토탈 서비스 하는 그러한 것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생산 운영 전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 앤 서비스를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돼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프로덕트 앤 서비스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금융자산, 그래서 이게 금융경제, 이거는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융경제는 여기에 있는 재무관리 파트에서 우리가 벌어둔 수익,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래서 금융, 좀 뭐 주식, 뭐 부동산,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죠. 채권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금융 경제가 되는 것이었고 우리는 실물 경제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생산 관리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얻은 것이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업이 존재 가치는 바로 수익이고 돈을 버는 거고 그 돈을 통해서 사회적인 경제에 어떤 선을 생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업 경영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이러한 생산 운영 관리 부분에서 이러한 전략적인 경영, 기업 경영과 그 다음에 생산 운영 전략 그 관계를 쭉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접목을 할 수 있도록 적용해보고 노력해보고 잘못했으면 개선해보고 이러면서 실무적인 경험을 쌓게 되고 그 경험이 바로 우리 회사의 우리 기업의 어떤 경영 목표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덕트 앤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전략이 바로 수입이 되고 시행이 되고 다시 피드백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4주차 기업 경영과 생산 기업 전략과 생산 운영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